시작입니다, 형님들. 물가 상승은요. 환율, 기름, 원유죠. 원유, 환율, 그리고 임금 인상, 지금 기업들의 성과급, 이게 모든 게 물가에 반영됩니다. 이 나라는요, 절벽 끝에서 한번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들의 민낯을, 발가벗은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시작입니다, 형님들. 제가 어저께 물가 관련해서 이야기했죠. 자,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그 다음에 금속노조의 임금 인상, 그 여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5월 물가 상승률 3%대 진입할까? 3%대 진입하죠. 그리고 환율 상승도 한몫하고, 오늘 저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다룰 겁니다. 자, 한국 성장률 주목하고 있죠. 왜 주목하느냐? 정부가 구라를 쳐서. 이제 시작입니다, 형님들. 물가 상승은요. 환율, 기름, 원유죠. 원유, 환율, 그리고 임금 인상, 지금 기업들의 성과급, 이게 모든 게 물가에 반영됩니다. 그럼 성과급 안 받는 사람만 병신되는 거 이해가셨죠? 자,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그죠? 임금은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물가에 맞춰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적정선인데 얘네들은 1000원을 올려달라. 100원을 올렸을 때는 물가 상승률에 미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0원을 올려도 물가 상승률은 크게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원을 올려야지 거기가 마지노선인데 1000원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 당연히 물가는 올라요. 노동자의 무리한 임금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데 내 월급이 오르면은 다른 사람 월급은 안 올라? 이런 물가를 잡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지. 이거를 아주 쉽게, 제가 그랬죠, 형님들. 뭐든지 문제를 쉽게 해결하면 어떻게 된댔죠? 꼭 부작용이 생긴댔죠. 그래서 노동자는 왜 끊임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느냐? 무리한 임금 인상을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그 무리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오르는 물가가 더 높기 때문에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그 물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근데 얘네들은 배운 게 있어야 알지. 대가리가 꽃밭인데 뭐 알겠냐? 자, 봐봐. 쉽게 설명해 줄게. 자,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 예를 들어서. 그치? 근데 이번에 임금 인상해가지고 내가 10,000원을 더 우리가 임금 인상을 했어. 1%지. 인상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요거 1% 올랐는데 물가 올리기도 애매한데, 시장에서는 물가는 동결이 돼. 자, 다음에 임금 인상해서 또 1%를 올려. 시장은 반응하지. 야, 요거 애매하게 올리네 자꾸. 이렇게 10번을 올려. 그러면은 7, 8번째 되면은 시장은 움직이지. 어떻게? 야, 우리도 물가 한 1% 올려야겠다. 그러면은 1%씩 10번 올려서 10%를 올렸다 치자, 임금을. 그러면 시장의 물가는 나중에 10번째 올릴 때 한 1% 해서 결국은 시장의 물가는 2% 상승한 효과가 나오지만, 지금은 어때? 이 10%를 한 번에 올리라. 한 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하잖아. 야, 우리 5% 올려줘, 물가. 이해가죠? 쉽게 말하면은 야곰야곰 올리면은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가져오지만은 한 방에 올려버리니까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운 물가가 치솟는 거야. 이래서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도 그 원인이 되겠지. 하지만은 국내적 내적 요인은 바로 이런 거야. 이것도 무시를 못한단 말이야, 물가 인상에.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임금 인상을 함부로 못해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잖아. 이재명 정부에서도 답답해. 왜? 이거 하고 나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물가 인상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노조가 저렇게 그러니까 노조들 이용해서 정권 창출하고 뭐 탄핵 선동질하고 좋아. 이제 청구서가 날라와. 이거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재명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노란봉투법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거 얘들은 몰랐거든. 왜? 노조가 지네들 말 잘 들어줄 줄 알아. 근데 옛날에는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노조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노조가 오히려 민주당과 좌파들 세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봐야 돼.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선권을 가지는 게 노조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당이 우선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야. 이제는 밀렸다는 거야. 결국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한 번은 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국민들의 요구로 일어날 거예요. 여론으로. 그리고 그때 되면은 나는 회사에서 노조 가입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라는 비겁한 새끼들이 판을 칠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 새끼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솔직히 물가 상승 뭐 형님들은 크게 안 와닿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5대 은행에서 벌써 2번째입니다. 그죠? 자, 1차 희망퇴직 했었죠. 그리고 지금 한 3개월 지났습니다. 2차 희망퇴직이 시작됐어요. 2,470명 썰려 나갑니다. 은행에서 연봉 1억 넘게 고액 연봉 받으면서 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다고 형님들 존나 부러워하고 배 아파했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지지했던 새끼들이 제일 먼저 내가 날아갈 거라고 했죠. 얘네들도 다 날아가요. 홈플러스는 지금 거의 이제 나머지 영업장도 지금 개판 5분 전입니다. 고객센터도 문 닫아 버렸어. 고객센터도 지금 이제 전화 안 받고 그러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민주당하고 이재명 찍었던 사람. 이 새끼들 지금 아무 말도 못해. 왜? 지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거든. 지들이 찍어놓고 지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고. 그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 때도 민주당하고 이재명 찍어줘.
이재명 지지자들은 민주당 찍어야지. 이 나라는요, 절벽 끝에서 한번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들의 민낯을 발가벗은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형님들 지금 보수 중에서 뭐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나는 보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보수가 있는 줄 아세요? 진짜 보수만 있는 줄 아세요? 누군가는 보수가 돈벌이가 되니까 보수로 와서 보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고, 누군가는 하다 보니까 내가 보수 쪽에서 인기가 있네. 그래서 보수로 와서 마치 보수의 전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좌파 유튜브 하다가 보수 쪽으로 오니까 돈이 더 되네 하고 보수 쪽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이재명 욕한다고 다 보수다 생각하는 순간 보안은 뚫리는 거다. 그러니까 대깨문 새끼들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보수 흉내 내면서 보수를 내분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자, 이게 정치인 탓이 아니에요. 다 지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재일도 보수고 유동규도 보수고 다 보수라고. 왜? 이재명 욕하니까, 민주당 욕하니까. 나는 내가 진짜 충격받은 게 유재일이 보수다 생각하고, 그 다음 백광현, 백브리핑에 백광현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자, 당신들은 그냥 일찍 죽으세요. 니들은 그냥 일찍 죽어야 돼요.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 정치에 단 1도 도움 안 되는 그냥 벌레 새끼들. 나는 백광현, 유재일 이런 애들이 보수라고 하는 거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어. 자, 어쨌든 형님들, 뭐 투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투표는 개개인의 권리입니다. 투표를 하는 것도 권리고 투표를 거부하는 것도 자신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자신의 자유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자신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눈치 보지 말고, 나는 국민의힘 싫지만 그래도 좌파한테 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투표하세요. 왜 그걸 눈치를 봅니까?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여기가?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치에 관심 안 가지고 난 투표 안 할란다, 당당하게 거부하세요. 안 하시면 돼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를 신봉하면서 하는 게, 그거는 형님들 스스로가 노예 근성을 못 버려서 그래요. 한 집의 가장이고 한 집의 엄마고 가장의 부인이고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당신들이 최고 결정권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까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리더십 없고 그렇게 결단력 없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식들 입장은 어떨까? 그 자식들이 과연 존경스러울까? 리더십 있는 부모로서 가장 사회의 작은 사회가 어딥니까? 가정이잖아. 그 가정에서조차 결단력 없이 행동하는 부모들, 과연 자식들이 리더로서 따라줄까? 가슴속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오늘 점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들, 이 선거를요, 형님들 보면은 너무 무겁게 생각해. 선거를 그렇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합니까? 형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잖아. 기분 좋게 투표장에 가서 도장 찍고 기분 좋게 선거를 거부하면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다른 결과가 나와요? 아니잖아. 왜 선거철만 되면 평정심을 잃냐고. 그런 게 안타깝다, 저는. 자, 이 형님들 이제 내려드려야 되는데 어디다 내려드릴까? 빈자리가 있나? 어디에 내려드려야 되노? 저기 있네. 오케이, 찾았어. 저기 한 자리 빗습니다, 형님들. 저 가면은 또 비행기 있는 거 아니지? 저 버스에 있던 자리 절로 가야겠네. 여기 지금 한 자리 비어. 누가 새치기 할라. 빨리 가로질러 가자. 새치기는 못 참지. 자, 도착했습니다, 형님들. 비행기를 너무 뒤에 세웠나? 야, 완벽해. 오케이. 자, 형님들, 다들 즐거운 여행 되셨죠? 자, 오늘 완벽하게 형님들 이제 제트웨이까지 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가시는 길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보석 후원해주신 많은 형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점심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오프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 비행시간은 2시간 8분이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녁방송 때 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멸공.